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연준이 2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약간 다른데요. 금리를 낮췄는데 시장 반응은 오히려 신중해졌고요. 연준 내부는 분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셧다운 중이네요. 이 복잡한 한 장면, 안개 속에서 감속하는 연준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요, 금리 범위를 3.75%에서 4%로 낮췄습니다. 이는 두 회의 연속 인하지만 단일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분열된 인하, 일부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일부는 아직 이르다, 이런 대립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건 현재 미국 정부가 셧다운 상태라 고용, 물가 데이터 대부분이 공백이라는 점이죠. 즉, 연준은 보이지 않는 계기판을 보고 운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두 인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스티븐 미란이죠. 트럼프가 임명한 신임 이사인데요. 지금은 더 빠르게 중립 금리로 낮춰야 한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며 늦으면 고용 시장이 손상만 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0.5% 인하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건 경기 방어적 입장입니다. 반면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요. 물가는 여전히 높다. 지금 금리가 적정 수준이고 수요 자극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하 반대, 즉 현상 유지를 원했죠.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한쪽은 더, 한쪽은 멈춰라 사이에서 파월이 중간선 0.25%포인트를 택한 절충안입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9월 고용보고서는 미발표가 됐고요. 10월 CPI 물가지수도 지연이 되었었죠. 다음 달 데이터도 정말 불확실합니다. 연준의 성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경제 판단은 이용 가능한 일부 지표에 기반한다. 즉, 지금의 결정은 확신이 아닌 감에 의존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명확한 수치를 잃은 상태에서 데이터 없는 데이터 의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했습니다. 12월 추가 인하는 확정된 게 아니다. 매우 신중히 접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즉, 이번 인하가 속도전의 연장이 아니라 일시적 브레이크 조정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운전 중 안개를 만나면 어떡하죠? 속도를 줄입니다. 현재 연준은 그 안개 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셧다운, 인플레, 고용 둔화 모두가 시야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죠. 인하 발표 직전 시장에서는 12월 추가 인하 확률이 87%였죠. 하지만 파월의 신중한 어조 이후 그 확률은 56%로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연준은 무한 인하 모드가 아니다. 또한 연준은 12월 1일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19년 단기자금 시장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어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안개 속에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급하면 경기 침체, 멈추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그 사이에 미세한 조절이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5년의 금리 인하는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정책 감속의 예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울었고요. 알파벳은 크게 웃었습니다. 증시는 현재 기업들 호실적에 잘 버티고 있는 만큼 이 상승세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1.56%, 테슬라는 플러스 0.21%, 루시드는 마이너스 0.5% 하락하면서요. 18.0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19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매도세가 몰리면서 17.85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결국 18달러 초반에 안착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락이 불안의 신호인지 아니면 다음 랠리를 위한 숨 고르기인지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장 초반 강세 출발, 오후에는 급락, 그리고 종가 횡보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관 매도와 기관 반발 매수가 충돌한 전형적인 밸런스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8달러 초반대는 단기 지지선, 19.5달러 부근은 단기 저항선으로 형성이 됩니다. 만약 18달러를 지켜낸다면 다음 주 초에는 테크니컬 반등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실적 기반을 보면 현재는 여전히 적자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2026년 흑자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그래비티 SUV의 생산 확대, 사우디 AMP2 공장의 가동률 상승, 우버, 누로와의 로보택시 계약. 이 세 가지는 모두 매출 구조의 고정비 분산과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연결됩니다. 즉 지금의 주가는 단기 실적보다 미래 매출 레버리지에 대한 선반영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더플로우를 보면 인플로우는 39.95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31.08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유입은요 8.87 밀리언 달러였는데요. 즉 시장 전반적으로는 매수 우위, 즉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 장난이 아닙니다. 루시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매도세가 정말 우세한 구조였죠.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라지 스케일이 점차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 심리가 비관에서 기대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디움 섹터에서는요, 유입은 16.26 밀리언 달러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중기 보유 자금의 진입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타가 아닌 확신 매수입니다.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죠. 지지 구간은 17.8달러에서 18.2달러. 이 구간은 지난 9월 반등의 초입이자 이전 거래량이 집중된 가격 메모리 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과 개인 모두가 과거에 매수했던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지지선이 유지만 되면요, 다시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9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중 바닥 패턴의 초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향후 18달러 선을 지키면요, 20달러 위로 안착할 수 있겠고요. 다음 목표는 23.4달러, 1년 목표 구간까지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17.5달러가 무너질 경우 단기 조정은 15.5달러까지 확장될 수가 있으나 거래량 패턴상 그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거래량이 평소에 1.6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포지션 리밸런싱 신호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일부 기관은 단기 차익 실현, 반면 롱 포지션은 자금 저가 매집세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 패턴은 흔히 바닥 다지기 국면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하락폭이 줄고 기술 패턴이 바닥을 다지는 지금 진짜 상승은 차트가 조용할 때 시작됩니다. 이 구간을 잘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도로 위에서 이제 운전석이 비어있는 루시드 그래비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루시드 모터스, 우버, 그리고 누로 이 세 기업이 만들어내는 럭셔리 로보택시 혁명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한 자율주행 차가 아니죠.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 구조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우버는 루시드 그룹에 3억 달러, 약 4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6년간 최소 2만 대의 루시드 그래비티 SUV를 우버 전용 로보택시로 운용하기 위해서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누로 드라이버. 누로는 원래 무인 페달 로봇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그 기술을 루시드 차량에 탑재해서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수준으로 진화시킨 겁니다. 루시드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그래비티 SUV를 생산할 때부터요, 자율주행용 하드웨어, 센서, 레이더, 라이다를 미리 장착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완성된 차량은 누로의 실리콘밸리 본사로 이동해서요,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우버 플랫폼과 연동이 되죠. 즉, 하드웨어는 루시드, 소프트웨어는 누로, 플랫폼은 우버. 이 세 회사가 삼위일체 구조로 로보택시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이건 기존의 테슬라나 크루즈, 웨이모와 다른 점이죠. 그들은 자사 생태계 안에서만 이렇게 돌아가지만 루시드, 우버, 누로는 개방형 협업 모델을 택한 겁니다. 우버는 드디어 첫 시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2026년부터 일반 이용자들이 우버 앱을 통해서 루시드 그래비티 로보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드디어 되었습니다. 현재 이미 100대 이상의 시험 차량이 베이 지역에서 테스트 중이라 알려졌고요.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도 막바지 단계라 전해졌습니다. 루시드 임시 CEO 마크 윈터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시드는 캘리포니아의 뿌리를 가진 브랜드로서 샌프란시스코를 첫 시장으로 삼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 루시드, 우버, 로보택시는 안전, 편안함,
혁신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우버 앱을 열면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루시드 그래비티가 도착할 겁니다. 이건 단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럭셔리 자율주행 시대의 시작입니다. 루시드가 EV 한계를 넘어서요. 이제는 로보택시 시장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첫 실험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